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기업 조직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청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본 후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심층 탐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업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법인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업 조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합치되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통계는 없으므로 개인기업과 유사한 조직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에 근거하여 그 추이를 짐작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세 통계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 국세청의 국세통계는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를 통해 장기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자영업자 관련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통계가 제공됩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크게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정 종사자로 나뉘는데 이 중 자영업자 통계가 개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 종사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정의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참고로 법인기업의 대표는 자영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자영업자 수는 1963년 282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중반 620만 명에 육박하였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를 보여 2016년 현재 55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림은 자영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나타낸 것인데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1963년에 6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16년에는 15%로 감소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1963년부터 현재까지 증가하여 2016년에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공업의 비중은 10% 내외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개인기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업체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체란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경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영 단위를 지칭합니다. 기업체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제도적 최소 경영 단위로 정의되는데 하나의 기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할 경우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개인이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로 정의되는 개인사업체 역시 개인기업과 개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파악되는 자영업자나 국세통계상의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볼 때 개인사업체 수는 훨씬 적습니다. 2014년 통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565만 명, 개인사업자는 561만 명에 이르는 반면 개인사업체는 381만 개에 불과합니다. 아프 두 통계와 180만에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파악되는 자영업자와 국세통계상의 개인사업자 통계 수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두 통계가 개념적으로 유사한 범주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두루 차이가 4만 명에 불과한 것은 우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연 등이 편찬한 2013년의 연구에서는 국세통계상의 개인사업자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아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개인도 사업자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통계로부터 파악되는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는 2014년 현재 130만여 명에 달합니다. 1972년 통계에는 휴면 법인의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971년에 비해 회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2년부터 휴먼 법인을 제외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967년 자료로부터 휴먼 법인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데 3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에 관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개인사업체 수가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편 사업체 조사에서 파악되는 사업체 종사자에는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가 포함되며 이 중 기타 종사자란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사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 사업체 종사자 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81년 660만 명에서 2014년 1990만 명으로 3배 증가한 가운데 개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320만 명에서 766만 명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회사법인 종사자 수는 270만 명에서 872만 명으로 3.2배 늘어나면서 개인 사업체 종사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그림은 전체 종사자 수 중에서 개인 사업체 및 회사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제시한 것처럼 개인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우위를 차지하다가 2008년 역전되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 통계와 관련해 또 하나 언급할 점은 개인 사업체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영세성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81년 320만 명에서 2014년 766만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동기간 개인 사업체 수는 118만 개에서 306만 개로 2.6배 증가했고 그 결과 업체당 종사자 수는 1981년 2.7명에서 2014년 2.5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법인기업은 회사를 가리킵니다.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며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분류됩니다. 법인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유한책임, 법인격, 주식의 양도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개인기업이 지닌 단점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근대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이 있었기에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대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혹자는 주식회사가 근대사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법인기업에 관한 통계는
앞서 본 개인 기업과 달리 해방 이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조선은행 월보에 수록되어 있는 1917년부터 1945년까지의 연도별 회사수 추이를 제시한 것인데 1917년에 248개에 불과했던 회사수는 1920년경부터 급증 1931년 3,000개를 넘어섰으며 해방 직전 시점에는 7,000개를 상회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조선총독부가 회사령을 시행, 회사 신설 시 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던 까닭에 1910년대 회사 설립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대 중반부터 회사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었고 회사령이 폐지된 1920년 이후 신설 회사 수는 급증하였습니다. 그림에는 합병, 합자, 주식회사 등 기업 형태별 회사 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명 합자회사는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적회사, 즉 개인의 신용을 기초로 성립하는 회사로 분류되며 대규모 기업보다는 중소규모의 폐쇄적 기업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반면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지며 회사 경영에 직접 가담하는 사원을 말하며 유한책임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연대 책임을 지고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감시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사원을 가리킵니다. 추이를 보면 한명회사의 경우 일제시대 내내 비중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합자회사는 1926년부터 1940년까지 회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주식합자회사라는 기업 형태도 존재하였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까닭에 여기서는 주식회사 수에 합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1930년대 초반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30년대 중반부터 급증, 1941년부터 합자회사 수를 넘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1940년부터는 유한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나 대규모 기업에 적합한 주식회사와 달리 중소규모의 기업 경영에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요건을 완화하여 만든 새로운 기업 형태입니다. 유한회사에 관한 통계는 그림에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자료들을 놓고 볼 때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는 도입 이후 수백 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경성상업회의소 통계를 보면 1942년 현재 유한회사가 276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10개 미만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타 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와 비교해 볼 때 합자회사 수에 유한회사 수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회사 수에 관한 통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동법인수 통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판 국가통계 포털에 수록되어 있는 가동법인수 통계를 이용하여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주의할 부분은 1971년까지의 통계에는 가동법인뿐만 아니라 가동되지 않는 휴먼법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972년 갑자기 회사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해부터 휴먼법인은 제외하고 가동법인의 수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 반세기 동안 회사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초반 1만 개를 조금 상회하던 가동법인 수는 1993년 10만 개를 넘어섰으며
2012년에는 5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회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보면 10.4%에 이릅니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가동법인 대부분이 주식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림을 보면 전체 회사 수를 나타내는 선과 주식회사 수를 나타내는 선이 거의 겹치고 있는 반면 한명 합자 유한회사 수는 매우 적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에 이미 90% 수준에 이르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95%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날 회사는 주식회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한 통계는 19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장기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 자료는 해방 전으로 분리해서 제시해 놓았는데 이는 해방 이전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두 기관의 통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해방 이전 통계는 기업 형태별, 업종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설 회사 수 추이를 보면 1919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연간 100개 이상의 회사가 설립되고 있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는 연간 500개 이상의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연간 해산 회사 수는 1924년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고 1931년부터 200개를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매년 500개에 육박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신설 및 해산 회사 수에 관한 통계는 1959년부터 확인 가능한데 이 해에는 1276개의 회사가 신설되고 178개의 회사가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신설되는 회사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1979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연간 5,000개를 넘어섰으며 1989년 처음으로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신설 회사 수 증가세는 빨라져 3년 만인 1992년에 2만 개, 또 그로부터 4년 후인 1996년에 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주춤하며 신설 회사 수가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15년에는 95,930개의 회사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해산 회사는 2015년에도 6,247개에 불과하며 따라서 2015년 한 해에만도 거의 9만 개 이상의 회사가 순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00년 이후 매년 순증가한 회사 수를 합산해 보면 100만 개에 육박하며 범위를 넓혀 1959년 이후 순증가한 회사 수를 모두 합해 보면 132만여 개에 달합니다. 1960년에서 1963년에 신설 및 해산 회사 수에 관한 통계는 확보하지 못하여 본 합산에 이 시기 순증가 회사 수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한국의 총 회사 수는 1959년 이전에 있던 회사는 제외하고라도 130만 개를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가동법인은 50여만 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가동법인을 훨씬 웃도는 수의 회사들이 휴면 상태에 있거나 명목상의 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림은 1920년부터 2015년까지 신설 회사의 기업 형태별 비율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해방 전후 시기의 자료적 공백이 눈에 띄는데 1949년 경제영감에 제시되어 있는 남한 지역 7대 도시의 1936년부터 1948년까지의 회사 통계 중 신설 회사 수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부나마 보완하였습니다. 그림에서 기업 형태명 뒤에 도시라고 붙은 항목은 이를 이용해 제시한 것인데 해방 이전의 통계와 겹치는 부분을 보면 흐름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료적 제약이 큰 1940년대의 추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20년대에는 신설회사 중 합자회사의 비중이 높았지만 1930년대를 거치면서 주식회사의 비중이 급증했고 해방을 전후한 시점에는 이미 주식회사의 비율이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회사 수 추이를 통해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주식회사 편중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점차 그 정도가 심화되어 왔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신설회사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주식회사 편중 현상은 그보다 더 이른 해방을 전후한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기업과 관련해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회사 자본금 규모의 추이입니다. 해방 이후 자본금 규모의 장기적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는 파악할 수 없어 해방 이전에 대한 통계만 제시하였는데 그림은 당시 회사 불입자본금 총액과 국내 총생산 대비 불입자본금 비중 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불입자본금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상법은 수권자본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즉 수권자본을 기재하고 회사 설립 시 이 중 일부를 발행하며 잔여 주식은 필요시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주식은 전부 인수되며 회사 설립 시 주금은 모두 불입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일제강점기에는 확정자본 제도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에 기재된 공칭자본금이라고 하는 확정자본에 해당하는 주식이 모두 발행 인수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금의 분할 불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즉 설립 시 주주들은 주금의 일정 부분, 즉 4분의 1 이상만을 불입하고 이후 회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확정자본제도에서 수권자본제도로의 전환은 한국 최초의 상법 제정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제시대에는 자본금 통계가 공칭자본금과 불입자본금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는데 여기서는 실제 불입이 이루어진 불입자본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한명 합자회사는 공칭자본금의 분할 불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공칭자본금과 불입자본금이 일치합니다. 그림에서 먼저 불입자본금 추이부터 보면 1920년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던 불입자본금은 1930년 3억 3천만 원, 1940년에는 15억 8천만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935년 이후에 빠른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입자본금은 1920년에서 1940년 사이 7.5배 증가했습니다. 기업 형태별로 불입자본금 규모를 보면 주식회사가 정기간 내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비중은 90%대를 유지하다가 1925년 이후 합자회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80%대 초반으로까지 하락했으나 1935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1939년부터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 조달에 적합한 회사인 반면 한명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는 소규모 자금 조달에 적합한 기업 형태라는 점에서 불입자본금에서 주식회사가 가지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당시 조선의 경제 규모와 불입자본금 규모를 비교해 봄으로써 회사 제도의 성장 정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불입자본금은 이를 제시해 놓은 것인데 1920년대 중반까지는 10%대 초반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가 1930년경 빠른 상승세를 보였고 다시 정체되어 있다가 1935년 이후 빠르게 증가, 1940년에는 3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규모의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회사 불입 자본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개인기업의 장기적 변천은 자영업자의 산업별 구성과 사업체 형태별 종사자 수 비중 추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법인기업의 장기적 변천은 기업 형태별 회사 수 추이, 기업 형태별 가동 법인 수 추이, 신설회사의 기업 형태별 비율 추이, 불입 자본금의 추이 및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은 다음 시간 심층 탐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